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강의는 안 합니다. 이거는 그 답이 가로 안에 보이죠?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라고요. 64번 할 차례죠. 64번 중개보수, 보수가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됩니다. 앞에서 계산하는 거 물어봤고요. 자, 그래서 맞는 것을 했는데 64번에 1번은 주택이라는 말이 틀렸고 주택 외 외톨이 할 때 외자가 하나 들어가야 되죠. 주택 외의 경우, 근데 이거 알고 있어도 그냥 무심코 읽으면 외자 한 글자 안 보일 수 있어요. 주택 외의 경우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게시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법정 보수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만 무효죠.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입니다. 그래서 전부 무효라고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이거 판례입니다.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지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속했으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다면 받아도 된다. 무효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무등록업자,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보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1억짜리 중개하면서 권리금도 만약에 1억 받게 해서 이런 거 많죠. 보증금 1억에 권리금 1억인 경우도 있죠. 그 보증금 1억에 권리금 1억 이렇게 해서 중개를 하고 이거 1억에 대한 보수 최대 0.9니까 얼마에 90만 원밖에 안 되죠. 90만 원 그 권리금까지 합해서 그냥 2천만 원 받기로 했어요. 2천만 원. 권리금 1억 중개해주고 그 다음에 1억짜리 임대차도 중개해주고 2천만 원을 받았다고요? 그래도 위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만약에 영수증에 중개보수 100만 원, 권리금 알선 대가 1900만 원 이렇게 했으면 위반이죠. 법정 보수 초과해서 받았으니까 어디까지가 중개보수고 어디까지가 권리금 알선 대가인지 명시적으로 규정 없이 합해서 2천만 원 받아도 위반이 아니다. 그럼 법정 보수 초과 상당액은 권리금 알선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는 게 판례라고요. 권리금 알선하고는 많이 받아도 상관없잖아요. 5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판례입니다. 65번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이게 작년 1월 20일부로 외국인 토지법이 없어졌습니다. 외국인 토지법. 없어진 게 아니라 외국인 토지법이 통폐합됐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그래서 통폐합되기 전에는 토지만 신고 허가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신고는 부동산 등 취득 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등이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을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고 용어 정의에 되어 있습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등 아니죠. 그래서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해야 되고요. 허가는 아직도 토지만 허가받는다고요. 그래서 1번 건축물 신고 대상 아니다 X입니다. 신고 대상입니다. 2번 분양권 입주권 신고 대상입니다. 아니라고 해서 X고 3번 허가는 건축물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입주권 분양권 허가 대상 아닙니다.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이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이 65번은 제가 기출문제도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제 상상력으로 문제를 만들었는데 어디 시중에 있는 문제 본 것도 아니고요. 똑같은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취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풀어요. 출제위원도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특례 이게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출제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즉 매매인 경우는 외국인 특례가 적용 안 된다고요. 매매를 외국인이 매매로 취득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요 안 해요? 외국인의 경우 하죠.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교환이나 증여계약은 특례니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답 5번입니다.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 그래서 답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66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이 5번입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고용신고는 불가능하다 했는데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등록 모두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제가 독창적으로 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물론 독창적이지만 다른 거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했는데 이런 거는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없다고 작년에 다 신설됐기 때문에 66번 같은 거는 아까 65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건 전혀 기출문제도 없어요. 그러면 안 나오냐? 나올 수 있습니다. 다 작년에 새로 신설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66번 답 5번이고요. 1번도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원래 제출을 해야 되는데 다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 증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죠.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 모두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반명한판 사진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사진 1장,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사진 2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 5번이 되겠습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도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67번입니다. 맞는 것은 했는데 맞는 것 답은 없음. 1번이 답입니다. 근데 시험에 이때까지 29번 시험에 없음이 답인 적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도에 그런 걸 이야기했어요. 국민들한테 실컷 찾아라고 해놓고 열심히 찾았는데 하나도 없으면 이게 국민 정서 함양에 부정적 인식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도 없게 만들지는 말라.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없음이 답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 연습이니까 없음이 답입니다. 1번이 답입니다. 1번은 지부 지회 설치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정관이 정합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 안 둘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니은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만이 아니라 5 빼기 2는 3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하는 등 지정 요건을 갖추면 개인도 지정받을 수 있죠. 법인도 지정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협회만 X입니다. 이것에 보면은 공제사업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재단법인이 아니고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미음은 협회 설립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비업 협회 회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물론 개업공개사만 공인중개사는 협회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시험만 합격했다 해서 협회 가입 못합니다. 개업공개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부 다 틀렸습니다. 답 1번입니다. 68번 5년 보존해야 될 서류가 아닌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3년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와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이죠.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이고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5년이라는 점을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헷갈리니까. 따라서 답 2번이 되겠습니다. 68번에 69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1번 중개사무소는 최소 면적 규정 없습니다. 강의실, 실무교육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한 후 거래 지분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전에만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 변경 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정정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정정이라는 건 오타 고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원본을 중개사무소 하나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 네, 원본, 게시는 원본입니다.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개사 자격증도 역시 원본 게시해야 되고요. 안 하면 소속공개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사장이 처벌받습니다. 직원 자격증 게시 안 해도 사장이 처벌받아요. 왜냐하면 직원 마음대로 사장이 게시하지 말라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사무소도 아닌데. 5번이 답인데 5번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2008년 5월 21일 날 이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임목등록원부에 임목을 등록하면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사유란에 임목 등록 명인의 성명과 그 등록 일자를 기재하던 규정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임목이 있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를 보면 임목 등기용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중개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이 임목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면. 시험에는 거의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69번의 답 5번입니다. 실제 시험에도 한 4문제 정도는 사이드에 있는 거 별로 안 들어본 게 출제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2차 쉽게 출제한다, 이미 출제됐다 이런 건 다 거짓 정보입니다. 아직 출제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후에 수업 끝나고 교수님 만나기로 했어요. 출제하러 가는 교수님 마지막 얼굴 한번 보고.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알려줄 수는 없어요. 알려주려면 그걸 기억하고 들어가서 출제해야 되는데 나 기억력이 없어 그 기억 못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 출제하는 교수님 물어보면 나도 시험 보면 떨어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내가 출제하는 과목만 자료보고 출제하는 거지. 저도 전 과목 다 출제할 수 있어요. 출제는. 제가 근데 시험 보면 저도 떨어져요. 지금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딱 보면. 예, 그래서 오히려 시험 보는 날은 수험생들이 가장 실력이 뛰어나요. 오히려 강의하는 사람보다. 그 출제위는 아직 안 들어가셨다고요? 보통 한 2주 정도 합숙해요. 그 모의 테스트 하는 사람들은 8일 합숙하고 135만 원 주고요. 기본급. 거기에다가 포상금 줘요. 또 이 신청을 해가지고 인용하면 이 문제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안 배웠는데요 해가지고 출제위원들이 알았다 그럼 바꿀게 해가지고 인정해주면 포상금 받는다고요. 그 여러분들도 내년에 연락 와요. 이게 혹시 하고 싶은 사람 신청하라 하면 알바 괜찮죠? 8일 합숙하고 135만 원 받으면. 그 주로 젊은 분들한테 보내더라고요. 왜냐면 알바 나이 많은 사람들은 8일씩 비우기 힘들잖아요. 제 후배는 지금 연락 왔어요. 그 대학생인데 못 간다더라고. 지금 시험 뭐 기말고사인가 모의고 봐야 된다고. 시험 때문에 못 간다고 하던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혹시 내년에 합격하시고 연락 오면 가세요. 135만 원 벌면 되니까. 그것도 새로운 색다른 경험이잖아요. 살면서. 그래서 결론은 아직 시험 출제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상가금융대처보호법 이번 달에 개정된 것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 나온다면 5년으로 나오면 그건 답이 아닙니다. 이미 공포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낼 것 같으면 아예 안 내는 거고 내면 10년 이렇게 내야 되겠죠. 69번의 답 5번입니다. 70번 옳은 것은 답 5번이고요. 1번은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네, 부동산 거래 신고서나 해제 신고서 따로 제출할 필요 없다. 확정일자도 따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2번은 등기 신청 후에 X입니다. 등기 신청 전입니다. 변경 신고는. 정정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 관청은 조사 결과를 매월 1회가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이게 그게 아니네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가 아니고 매월 1회가 아니라 시도이사에게는 언제 보고하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보고하라고만 돼 있습니다. 다만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죠. 암기 프린트 50번에 있나요? 50번?
50번에 동그라미 4번입니까? 있어요. 50번. 몇 번이에요? 4번. 50번에 4번.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신고관청은 시도의사에게 며칠 이내 보고한다, 뭐 몇 번 보고한다 이런 말 없어요. 그냥 보고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월, 제가 이거 아까 3번을 이걸로 착각했는데 매월 1회가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이 답입니다. 이런 문제도 기출문제는 없어요. 작년에 다 신설된 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합니다. 5번에 보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또는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등이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 전송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네, 이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1번 상가금림대차보호법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파주시의 경우 보증금이 3천만 원인 경우 1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2번에 보면 임차권 등기명령에서 등기를 마친 경우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최우선 면제는 못 받죠?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죠.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집에 들어가더라도 세입자는. 그래서 최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해서 X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보증금이 2천만 원이니까 최우선 면제도 2천만 원 밖에 못 받아요. 보증금 한도 내에서만 받는 거죠. 6,500 이하인 경우 2,200까지잖아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은 파주시의 경우 3억 9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잖아요. 3억 9천. 그럼 80만 원이면 곱하기 100 하면 환산보증금이 3억 8천만 원이죠. 맞아요. 3억 8천. 3억 8천이니까 우선 면제 받습니다. 3억 9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 받잖아요. 5번은 임대인이 1년 미만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고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는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71번의 답 1번입니다. 이거 올해 주택 상가 숫자 다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죠. 둘 다 올해 바뀌었잖아요. 일단 상가만 보겠습니다. 상가 서울인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원칙적으로 상가금림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6가지만 적용된다고 했어요. 6가지가 뭐였어요? 대개, 삼권, 표준,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권리금 표준계약서, 상가금림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권장할 수 있는 거 요것만 적용돼요. 그러면 6억 초과하면 적용 안 되는 거 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최우선 면제는 당연히 못 받고요. 우선 면제 못 받고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도 없습니다. 작년에 출제됐죠. 최단기 존속기간 1년 적용 안 됩니다. 그럼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 안 되면 뭐가 적용돼요? 민법 임대차가 적용되겠죠?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 적용 안 됩니다. 정액 청구 5%밖에 못 받는다 이런 거 적용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도 적용 안 됩니다. 6억 천 초과하면 다 적용 안 된다고요. 적용되는 거 6가지밖에 없다고요. 이거 초과하면. 과밀억제권역은 5억입니다. 5억. 광역시 3억 9천. 기타 지역은 2억 7천. 주택 상가 개정되는 거 프린트 내드렸죠. 비교 이번 올해 다 바뀌었으니까
근데 부산은 과밀억제권액이 아닌데 과밀억제권액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가 아닌데 지금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걸로 신설된 게 뭐가 있어요? 세종시, 그 다음에 파주시, 화성시. 이 세 개는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걸로 바뀌었다고요. 그 지금 문제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근데 최우선 면제 받는 거는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500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2,200까지 받는데 2,200 이거는 보증금 한도 내에서 받고 기준이 되는 것은 6억 천도 마찬가지고 6,500도 마찬가지고 환산보증금이에요.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걸 말하죠. 오늘 문제 아까 보증금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면 2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요. 보증금 하나도 없으면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죠. 월세만 있으면. 자기가 내놓은 돈보다 더 많이 최우선 면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액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하면 1,9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광역시는 3,900만 원, 3,800, 900이 아니고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요.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경우 우선 면제 받을 때는 5억 이하면 우선 면제 받지만 후순위보다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부산은 광역시예요. 그대로지. 옛날 그대로잖아요. 최우선 면제 받는 거는 여기 우선 면제 받을 때만 부산 포함된다고 했지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포함된다는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은 광역시니까 3,800 이하인 경우 1,300만 원 받고 마찬가지 세종, 파주, 화성은 우선 면제 받을 때는 3억 9천 이하이면 우선 면제 받는데 후순위보다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세종, 파주, 화성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이 문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암기한 상태에서 이해해야 되죠. 시험에 반드시 저는 한 개 지문은 나온다고 봅니다. 올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주택상가. (71번에) 1번이고요. 72번 양벌규정 틀린 것 답 5번입니다. 5번을 보면은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고용인의 잘못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없습니다. 양벌규정 법 제50조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가 업무상 행위가 법 제48조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9조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두 개를 합하면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아예 양벌규정 받지 않습니다. 과실이 없으면. 그래서 72번에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양벌규정 벌칙이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자, 73번입니다. 다음은 교육제도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되죠.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는데 틀린 것은 답은 5번입니다. 1번 실무교육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메모하십시오. 법률 지식입니다. 근데 4번의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입니다. 이것만 차이 나고 두 가지 다 똑같죠. 나머지 교육 내용은. 실무교육은 처음 개업하는 사람이니까 법률 지식을 강의하고 연수교육은 법률 지식은 거의 안다고 보고 이제 법제도의 변경사항 개정된 거 위주로 강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뭐 경기도청 연수교육 강사인데 주로 이 주택임대차 상가금임대차 보호법 부동산 실권리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위주로 강의를 많이 했어요.
법제도의 변경상 연수교육은 2년에 한 번 받으니까 법 바뀐 걸 꼭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답은 5번인데 모든 임원은 실무교육은 받아야 되지만 연수교육은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으면 되겠죠.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받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이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소속공개사와 개업공개사만 받습니다. 73번의 답 5번입니다. 74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답 2번입니다. 2번 옳은 것은 기억하고 리얼 두 개만 맞는 말입니다. 자, 기억, 무상중개, 중개보수 안 받아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맞고요. 2번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미수범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그래서 순가중개계약이 당연히 법 위반은 아닙니다. 입금가 10억,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건 다 먹어라 이런 약속만 했다고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처벌할 수 있다 해서 틀렸습니다. 디귿은 분양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개업 아니고 법 14조 겸업하는 것, 즉 분양 대행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받는 것, 이삿짐 센터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리얼, 디귿은 틀렸습니다. 초과에 해당된 데서. 리얼은 맞습니다.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분리해야 됩니다. 경합범은 죄를 여러 개 지으면 지금 뭐 최순실 이런 분들 보면 그냥 징역 뭐 20년인가 이런 식으로 하지 무슨 죄 얼마 무슨 죄 얼마 따로따로 안 하잖아요. 다 합해서 그냥 가장 무거운 죄에다가 2분의 1을 가중해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법 위반하고 다른 죄 위반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분리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징역은 이 법이든 저 법이든 다 결격 사유잖아요. 근데 벌금은 이 법에 의한 벌금만 결격 사유죠. 300만 원 이상 그것도.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알아야 되니까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리얼은. 미엄은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무등록업자로 처벌받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대상이 된다. 올해 판례입니다. 올해 판례. 시험에 나온 적 없죠. 올해 판례니까 2018년도 2월 13일 판례인데 혹시 판례가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2017도에 18292입니다. 18292 사건 번호가 이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가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엄 틀렸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애초에 등록할 수 없는 사람, 즉 태생적 무등록이나 후발적 무등록이나 똑같다고 했잖아요. 강의할 때는. 그게 판례로 나왔다고요. 답 2번입니다. 기억하고 리얼 두 개만 맞습니다. 75번 틀린 것은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에 있는데요. 답은 4번입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1, 2, 3번이 여기 있는 1, 2, 3 똑같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할 때도 자격증 사본 제출 안 하죠. 근데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의 경우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답 4번이고요. 5번에 사무소 이전 시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즉 옮기기 전에 원본 반납하고 옮기고 나서 새로 받아야 되죠. 재교부 받아야 되잖아요.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
답 4번입니다. 76번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 답 1번입니다. 기억, 대여한 경우, 니은 사망. 디귿은 정보를 거짓 공개한 개업 공개사의 경우는 업무정지죠.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 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한 경우 리얼 맞습니다.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에 걸쳐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입니다. 2+1. 직접거래 임의적 취소입니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임의적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비업 이게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경우 임의적 취소인데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해도 틀린 말 아니에요. 임의적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잖아요. 원래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에 보면 이게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최근 1년에 한 번 걸리면 업무정지 6개월 하고요. 1년 이내에 2번 걸리면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인터넷 그런 질문 하시는 분 있더라고. 어떤 데는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취소라고 배웠는데 너는 또 왜 업무정지라고 하냐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또한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취소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취소 안 했을 때는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 1번입니다. 취소해야 한다. 저는 암기를 해부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를 했죠. 절대적 취소 사유 해부결의 소양 없이. 해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등록증 양도되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 받은 소속공개사로 하여금 업무하게 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 위반으로 2번 이상 업무정지 처분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76번에 그래서 1번, 77번 암기 프린트 55번에 있는데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자격증을 부정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5번에 1, 2, 3번에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등록 취소 플러스 3년에 3천만 원 그리고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암기 프린트 55번에 2번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만 취소하고 징역 벌금은 없습니다. 3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만 취소할 수 있고 징역 벌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77번에 1번 틀렸습니다.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2번 자격시험의 응시자가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했는데 원칙은 다 응시할 수 있고요. 다만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하나만 응시할 수 없죠. 모두 응시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하나 빼고 다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빼고. 3번 부정행위 하면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3년이라고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4번이 답입니다. 5번은 해가 아니라 회입니다. 회.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여러분이 올해 1차 합격하면 30회 시험에서만 1차 시험이 면제되죠. 다음 회. 왜 이렇게 되냐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은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시험을 10년간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 5번 틀리고 답 4번입니다. 78번 상가 권리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 2번이 이게 3개월이 아니라 6개월로 고쳐야 되겠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2018년 10월 18일부로 시행된다고요. 6개월로. 지금 오늘 현재는 시행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시험 볼 때는 밖에 있잖아요. 6개월로 고치시라고요. 3개월, 6개월로.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6개월 동안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서 이 새로운 세입자한테 내가 권리금을 받을 테니까 주인께서는, 건물주께서는 이 새로운 세입자하고 임대차 계약 좀 체결해 주십시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근데 주인하고 좀 잘 지내야 돼요. 주인한테 명절에 선물도 사주고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인이 방해하려고 맘먹으면 절대 못 받아가요. 이거 주인 협조가 없이는 편법으로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못 받아가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3개월에서 6개월로 이거 바뀌었다.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었다. 78번에 2번 꽂히시고요.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대리하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예,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기 3개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 3기가 3번, 2기가 3번이죠.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3기는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주지 아니할 수 있고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78번의 답 4번입니다. 79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14조 2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2조에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대항력 및 우선면제권 발생 시기에 관한 분쟁은 규정이 없습니다. 대항력은 뭐 저임신고하고 이사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니까 이거는 분쟁이 있을 것도 없죠. 저임신고한 날짜만 보면 되니까. 답은 2번입니다. 그 5번에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인데 엄밀히 따라하면 개업공개사인데 이게 시행령 22조에 보면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어요. 법무부 직원도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이거 소속공인중개사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죠, 법을. 일반인들은 공인중개사하고 개업공개사 구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입법의 불비입니다. 어쨌든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어요. 법 시행령 22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79번의 답 2번입니다. 80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이고요. 1번에 보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그 다음에 SH, 그 지방공사 이런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이 인정되고요. 법인이라 하더라도 원래 법인은 안 되는데 2번 올해 개정된 거죠. 서울에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3,700으로 올해 개정됐다. 네,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게. 2번. 3번은 과밀억제권역 서울을 제외한다.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1억 이하인 경우 3,400만 원 중요합니다. 이거 다 올해 2번, 3번 올해 개정됐습니다. 시중에 이거 개정된 거
말고 옛날 거 지금 강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개정됐습니다. 된다면 이 개정된 부분이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광역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파주가 신설됐습니다. 동그라미 4번. 파주, 안산, 김포, 광주시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재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이게 뭐 시험에 나올 확률 좀 희박하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은 제외한다. 이 말은 인천광역시 중에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이 말이에요. 인천광역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도 있고 해당 안 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인천은 옹진군, 광화군은 기타 지역이고요. 부평구, 계양구는 과밀억제권역이고 송도, 신도시 이런 데는 또 그냥 광역시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5번. 그 밖의 지역은 4,500이 아니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00만 원까지가 아니라 1,700만 원까지 재우선 면제받을 수 있죠? 1,700입니다. 이게 개정됐습니다. 이것도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700만 원까지 재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해 주면 되겠죠? 1억 1,000, 1억, 그 다음에 6천, 5천. 이게 지금 상가를 했는데, 그러면 주택도 한번 보면, 주택의 경우에는 서울은 1억 1,000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하면은 3,700만 원까지 재우선 면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이게 옛날에 8,000이었잖아요. 지금 이번 9월달에 바뀌었잖아요. 9월달에 바뀌었죠. 1억으로 8,000에서 1억으로 바뀌었다고 나누기 3을 하면 3,400. 광역시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하면 2천만 원까지. 기타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하면 1,700만 원까지 재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데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걸로 세, 용, 화. 세용화, 정용화, CN블루 정용화는 무혐의 처분받고 정용화를 박사과정에 합격시킨 교수는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받았어요. 그 면접에 안 가는데 면접에 안 가는데 합격시켜서 문제죠. 면접만 갔으면 문제될 게 없죠. 뭐 면접 점수야 뭐 교수 마음이니까 주는 건. 그 지금 뭘 기억하라는 게 세용화, 정용화가 아니라 세용화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세종용인 화성은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걸로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걸로 신설된 게 파주입니다. 파주. 물론 파주 말고 경기도, 광주, 김포 이런 건 원래 있던데 안산 같은 경우는 바뀐 게 나올 가능성이 많죠. 이거 바뀐 내용 기억을 해야 되고, 물론 이 재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다 이게 주택은 전부 다 보증금만 해당됩니다. 월세는 빼지요. 환산보증금이 아니라고 상가는 환산보증금이잖아요. 네, 이거 두 개의 숫자 상가 주택 다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꼭 좀 암기를 하시고요. 이거는 모르면 현업에 가서도 중개업하기 힘들어요. 매매보다는 임대차가 많잖아요. 현업에 가도. 그래서 현업에 가서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80번 답 5번입니다. 81번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